할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발요. 이 지역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조옥래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간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친 지은호의 회복 과정과 함께 이 지역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이 그려졌었는데요. 내가 남편이면 어땠을까? 그럼 뭐든 함께할 수 있잖아라며 박성재에게 속내를 털어놓던 이 지역의 모습이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딸 박영나와 이지환의 관계를 막기 위해 이지환의 오토바이 사고까지 사주하는 악행을 저질렀고 내가 죽든 걔가 죽든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협박으로 박영나를 압박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조옥래와 김다정이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이 지역 가족에게 어떤 비극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고성희의 악행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번 예상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이지혁과 이상철은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귓가를 때렸는데요. 이상철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어머니, 어머니 라고 중얼거렸고 이지혁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김다정은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조옥래를 감싸 안으려다 본인도 크게 다쳤고 88세 고령이었던 조옥래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김다정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머님은요? 라고 물었고 이상철이 고개를 떨구자 김다정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켰어야 하는데. 제가 어머님을 지켰어야 하는데. 김다정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나 함께 시장도 가고 함께 웃고 함께 손주들 이야기를 나누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지환과 이수빈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지환은 할머니의 죽음을 듣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했고 이수빈은 어머니 김다정의 병실로 달려가 엄마 괜찮아요? 엄마 라며 울먹였습니다. 온 가족이 비극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지은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던 지은호는 정순이에게서 이지혁 가족의 비극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엄마, 저 병원 가야 해요. 지혁 선배 곁에 있어줘야 해요. 지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정순이는 너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누워있어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지혁 선배가 제 수술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다고요. 저도 이럴 때 곁에 있어줘야 해요. 지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정순이는 한숨을 쉬며 알았어.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라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휠체어를 타고 이지혁이 있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도착한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상주로 앉아있는 이지혁을 발견했습니다. 이지혁은 피곤한 얼굴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은호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호야, 왜 여기까지?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다가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고 이지혁이 황급히 지은호를 부축했습니다. 아직 회복도 안 됐잖아. 왜 무리하게 온 거야? 이지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배,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편히 가셨어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박성재도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조문을 하고 지은호를 보며 은호 후배, 괜찮아? 아직 회복 중이잖아 라고 걱정했습니다. 지은호는 괜찮아요. 이럴 때 와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박영나도 이지환에게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박영나가 나가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이지환 오빠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장례식장에 가야 해요. 박영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지만 고성희는 박영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너 그 기사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벌써 잊었어?
고성희의 눈빛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의 손을 뿌리치며 엄마,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할머니가. 제가 조문이라도 가야죠. 라고 소리쳤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의 뺨을 때릴 듯 손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영란야, 엄마 말 좀 들어. 그 기사는 너한테 안 어울려. 너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해. 알았지? 고성희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꿔 박영란을 설득하려 했지만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지환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리고 저 오빠 좋아해요. 박영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성희는 한숨을 쉬며 그래, 알았어. 대신 조문만 하고 바로 와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를 뒤로하고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박영란은 이지환을 찾았습니다. 이지환은 형 이지영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박영란을 보는 순간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영란야, 왔어? 이지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 고마워. 와줘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제가 옆에 있을게요. 힘들 때 혼자 견디지 마요. 박영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이지환은 박영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고마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성재야, 우리 동생이 저렇게 의지할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야. 나도 모르게 동생한테 신경 못 써줬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지환이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영나 씨 정말 착하더라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나의 어머니 고성희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가 두 사람의 관계를 그냥 두지 않을 텐데. 이지혁은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한편 병실에 누워있던 김다정은 시어머니 조옥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하고 앞으로 손주들 결혼식도 같이 보고 같이 늙어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버리세요? 김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 김다정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당신 잘못 아니야. 사고였어. 당신도 어머니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잖아라고 위로했지만 김다정은 자책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호는 이지혁 곁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이지혁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예를 갖췄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선배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파요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박진석도 조문을 왔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에게 조의를 표하고 이상철에게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진석의 말에 이상철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장례식장을 둘러보다가 한 구석에서 박영란을 발견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영나가 지환이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구나. 로드 매니저니까 당연하긴 하지만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박영나에게 다가가 영나야, 여기 왔구나. 지환씨, 할머니 돌아가셔서 안타깝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진석에게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회장님라고 인사했습니다. 박진석은 영나 잘 부탁한다. 로드 매니저 역할 잘하고 있지? 라고 물었고 이지환은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진석이 자리를 뜨자 박영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다행이다. 아버지는 우리 관계를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지환은 응. 하지만 영나야,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거 아냐? 난 너랑 떳떳하게 만나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빠. 하지만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우리 관계를 절대 반대할 거예요. 그날 밤 박영나가 집에 돌아오자 고성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조문만 하고 오라고 했는데.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조문객이 많아서 늦었어요. 박영란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기사랑 계속 붙어 있었지? 고성희는 팔짱을 끼고 박영란을 노려봤습니다. 박영란은 고개를 들어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지환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다가가며 영나야, 너는 몰라. 세상은 냉혹해. 돈 없고 힘없는 남자랑 사귀면 평생 고생이야. 엄마가 그렇게 살았잖아.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지환 오빠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고성희는 박영나의 팔을 세게 잡았고 박영나는 아파하며 엄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영나야, 엄마 말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그 기사 만나지 마. 알았어? 고성희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습니다. 박영나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혼자 남은 박영나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지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박영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의 오토바이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장례식이 끝난 후 지은호를 병원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지은호는 휠체어에 앉아 이지혁을 올려다보며 선배, 정말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은호야.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 힘들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호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힘든 순간에 은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이지혁의 마음속에는 지은호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깨달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나도 은호에게 내 마음을 전해야 해.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느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배가 제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있네요. 혹시? 지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 고성희는 혼자 조용히 어떤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고성희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나가 엄마 말을 안 듣는다면 직접 행동에 나서야겠어.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이지환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 신상 정보 좀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가족관계, 재산, 약점.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고성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그 기사 따위가 내 딸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지. 며칠 후 고성희는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지환의 집안 형편, 가족 구성원, 최근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 어머니 김다정이 아직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회복 중인 것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서류를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직접 만나볼 시간이야. 고성희는 이지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지환 씨, 박영나 어머니입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내일 오후 3시에 명동 로얄호텔 커피숍으로 와주세요. 꼭 혼자 오세요. 문자를 받은 이지환은 당황했습니다. 영나 어머니가 왜 갑자기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지? 이지환은 불안한 마음에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영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일단 혼자 가보자. 다음 날 오후 3시 이지환은 명동 로얄호텔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을 본 고성희는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지환 씨.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지환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성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어머님? 고성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런 호칭은 아직 이르죠. 우리 영나랑 사귄다면서요? 이지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알아요. 당신이 우리 영나한테 접근한 것도, 영나가 당신한테 빠진 것도. 고성희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5억이 들어있어요. 이지환은 봉투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영나한테서 떨어지세요. 그럼 이 돈 드릴게요. 당신이 평생 운전기사로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고성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지환은 고개를 저으며 안 됩니다. 저는 영나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심?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영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요? 당신 월급이 얼마예요? 당신 집은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이지환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아직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 다니신다면서요? 할머니도 최근에 돌아가셨고 병원비 많이 들겠어요. 이지환은 고성희가 자신의 가족 사정까지 조사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가족을 조사하셨습니까? 당연하죠. 내 딸과 관련된 사람인데. 고성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지환 씨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이 돈 받고 영나한테서 떨어지세요. 그게 당신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이지환은 고개를 들어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영나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고성희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지환 씨, 당신 할머니 교통사고 기억나죠? 이지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는 우연한 사고가 참 많아요. 당신 오토바이 사고도 그랬고 할머니 교통사고도 그랬죠. 고성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영나한테 집착한다면 당신 어머니나 형, 여동생한테도 그런 우연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지환은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할머니 사고가? 증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세상에는 돈으로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걸.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영나한테서 떨어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가족들이 위험해질 거예요. 특히 당신 어머니. 아직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약하시잖아요. 고성희는 이지환을 뒤로하고 우아하게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이지환은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고성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사고가 정말 고성희 때문이었다는 건가? 그럼 내 오토바이 사고도?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을 협박하는 거야? 이지환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내가 영나를 계속 만나면 엄마나 형, 수빈이한테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할머니처럼. 이지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이지환은 박영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걱정이 되어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이지환은 전화를 보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영나야.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더 흔들릴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이지환은 박영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드 매니저 일도 다른 직원에게 대신 맡기고 박영나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이 왜 갑자기 연락을 안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박영나는 이지환의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이지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이지환은 눈물을 흘리며 박영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영나야. 미안해. 나도 너를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 고성희가 정말 뭘 할지 모르겠어. 박영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이지환이 나오지 않자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그리고 박영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엄마가 뭔가 한 거야? 박영나는 집으로 돌아가 고성희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이지환 오빠한테 뭐 한 거죠? 박영나는 고성희에게 따졌습니다. 고성희는 태연하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했다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요. 저를 피해요. 분명 엄마가 뭔가 한 거죠? 박영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한숨을 쉬며 영나야, 그 기사가 너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닐까? 남자들은 다 그래. 처음엔 관심 있는 척하다가 나중에 실증 나면 떠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영나는 고성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엄마가 뭔가 했을 거예요. 고성희는 차갑게 웃으며 영나야, 그 기사이죠.
너한테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영란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저한테 말해주세요. 한편 이지혁은 동생 이지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이지환은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이지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환아, 무슨 일 있어? 형한테 말해봐. 이지혁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형. 아무 일도 없어요. 이지환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동생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영나 씨랑 무슨 일 있었어? 요즘 영나 씨 전화도 안 받잖아. 이지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한숨을 쉬며 지환아, 혹시 영나 씨 어머니랑 관련된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고성이가 저를 만났어요. 영나한테서 떨어지라고. 그리고 이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협박했어요. 할머니 사고도. 그 사람이 꾸민 일이라고. 이지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 사고가?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고성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제가 영나를 계속 만나면 가족들한테 또 우연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이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우리 가족을 협박해? 이지혁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 어떡하죠? 저는 영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무서워요. 이지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혁은 동생을 안아주며 지환아, 괜찮아. 형이 있잖아. 우리 함께 해결하자. 고성희한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이지혁과 이지환은 고성희의 협박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의 진실을 알게 될까요? 다음 전개가 더욱 궁금해집니다.